안녕하세요. 살다 죽다 할 때 삶, 이것저것 할 때 것, 삼것 양수인입니다. 저희 사무실 이름은 삼것인데요. 일단 내용에 대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형식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평소에도 제 그 건물 작업할 때도 이름 짓는 거를 꽤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름들은 약간 생경해서 처음 들었을 때 뭐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하지만 한 2, 3분 정도 생각하면 적당히 그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삶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니까 삼것, 그리고 특히 건물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삼것이라고 지었고요. 근데 또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누가 들었을 때 대충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좀 느낌이 좀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동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친한 친구죠. 이를테면 빔브라더스 그리고 위사라고 사운드 아트 하는 이런 콜렉티브랑 같이 사무실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한 5, 6년 전쯤에 그 위사랑 같이 어떤 건물을 기획해서 우리가 거기서 좀 재밌는 일도 하면서 같이 사용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땅을 찾을 때까지 굉장히 여러 곳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50군데 정도 땅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 이 땅에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 땅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두 가지 이유는 건너편에 한강 쪽으로 뷰가 이 앞에 있는 땅에 되게 특수한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당분간 뷰가 보장이 될 것이라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부지 자체가 이 안에 한 5m 이상의 그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바로 길에서 걸어 들어올 수 있게 큰 지하 공연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업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혁신적이어야 하는 그런 작업을 되게 좋아하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MMCA의 원심림 작업 같은 경우에는 큰 그늘이 있어야 되지만 태풍이 왔을 때 날아가서도 안 되고 적정한 예산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서로 모순적인, 하지만 어찌 보면 꽤 챌린징하고 재미있는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큰 지붕을 만들되 그 큰 지붕이 태풍 정도의 바람이 왔을 때는 사라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면 제가 계속 불려가서 수리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힘만 이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버무려져서 자연적인 힘인 원심력이 중력을 이길 때 지붕이 싹 펴져서 생기고, 그리고 또 태풍이 감지되면 돌아가는 힘이 적어져서 원심력이 중력에 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지붕이 없어지는 그런 장치를 고안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축가의 업이 꽤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명확하게 그 건축주가 있고 의뢰인이 있고 그 사람의 예산으로 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많다는 점이 오히려 좀 매력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쨌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해결사 혹은 이런 전략 컨설턴트 같은 그런 면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를 접근함에 있어서 꽤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 의뢰인과의 이런 합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또 의뢰인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말이라는 것이 사실 비전문가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 자체 내로 이렇게 불명확하거나 혹은 모순적인 지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듣고 적용을 한다기보단 대화를 통해서 진짜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의중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를테면 약간 캐낸다고 할까요? 제가 어떤 땅에서 캐내는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나 필요사항을 캐내서 그것을 파악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 그 직원들이랑 제가 약간 뭐 진담 반 농담 반처럼 손잡아 드리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사는지 모르고 저 사람이 만들어 줄 것을 믿고 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신뢰관계에 바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건축가로서 언제나 저에게 의뢰를 주시는 건축주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농담처럼 하는 손잡아 드린다는 표현은 현장이나 또는 설계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 언제나 제가 직접 뭐 찾아뵙고 지금 잘 되고 있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다 잘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뭐랄까 약간 안심시켜 드린달까요? 그런 표현을 그냥 저희끼리는 재미있게 야, 나 가서 손잡아 드리고 올게 이러고 말하곤 합니다. 저희 사무실 이름이 삼것인 이유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건물이 제가 하는 많은 작업 중에 하나이고 사실 더 광범위한 작업을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건축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뭐 미대 일부 학과들이 간혹 그렇기도 하지만 건축과가 거의 유일하게 대학교 1학년부터 자기 생각을 스스로 발표하고 선생님한테 직접 비판을 받고 그리고 또 리뷰 같은 걸 통해서 외부인한테도 비평을 받고 내가 반박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 특히나 그런 기술은 뭐 꼭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그 많은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그 의뢰인과 상의를 하고 메이커들과 상의를 하고 그런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배움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야 일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더욱더 광범위하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반면 이제 업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어쩌면 현명해지고 어쩌면 약간 보수화되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그런 건축의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다른 분야는 정말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들이랑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가구 같은 분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건축가들이 가구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몸이랑 직접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특정한 부분이 많아서 섣불리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젊은 건축가들이 그러하듯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뉴욕에서 티칭을 주로 많이 했고요. 티칭을 하면서 더 리빙이라는 작은 사무실을 했었는데요. 주로 학교나 뭐 연구 작업이랑 연관된 그리고 특히 인터랙티브한 뭐 전시라던가 그런 좀 기술이랑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뉴욕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밌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냥 건축가로서 건물을 짓기는 조금 힘든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져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전 사실 그 중학생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가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뉴욕에서 좀 활동을 하고 특히 티칭을 많이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프리미어리그 공격 코치를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공격 코치보다는 K리그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득점왕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좀 본격적으로 설계 사무실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건축가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는 거와 달리 혹은 저는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 건축가나 건물이 조금 더 큰 뭐랄까요, 큰 견지에서 이런 틀이나 그런 걸 만든다면 실제로 사용자나 뭐 사람이 이렇게 만지고 쓰고 접하는 부분이 가장 그 세밀한 부분이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상보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꽤나 다른 영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무언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직접 내가 망치를 들고 만들 일은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생산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을 반영해서 만들어지기 용이하게끔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 것, 그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요. 사실 건물보다도 가구 디자이너나 가구 같은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의 한계, 뭐 물리적인 한계도 있겠고, 뭐 가격과 연계해서 생산될 수 있는 최대 크기라던가 그런 한계 같은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담보되게끔 디자인하는 방식, 그런 게 사실 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건축을 할 때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런 거를 오히려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한계를 이해하고 생산 방식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성향상도 그런데 물론 뭐 예쁘거나 그 자체로 우아하거나 디자인이 잘 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 그 공간이나 그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그 니즈와 맞아 떨어지는가,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가장 중시한 것 같고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몸에 닿는 느낌이라던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아무래도 제일 주의 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의자 아니면 테이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어떤 가구를 디자인하고 싶다기보다 디자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공장을 가고 그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공장의 기계를 보는 거, 생산하는 어떤 방식이나 재료나 이런 게 이제 다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즐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건물 짓고 뭐 감리하고 이런 일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 미팅은 가끔가다 PM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을 가는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꼭 가려고 하거든요.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그런 것도 많은데, 만약에 진짜 크리스찬센 같이 이런 유수의 가구회사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다기보단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보고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내재화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멋있는데 아무도 안 한 거, 그런 걸 골라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벼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은 리모델링, 이제 뭐 건축적으로 얘기하면 대수선 및 증축이 되겠죠. 그 두 가지가 관심이 있는데요. 가벼움에 대한 관심은 그냥 아주 막연하게 학부생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뭐 그 어떤 재료를 움직이고 가공하고 조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그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많은 퍼센티지의 건물들이 한 80년대 정도에 지금 지어진 것들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70년대 말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직접 리모델링을 해보면 실제로 다시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거나 위험할 만큼 그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 반면, 뭐 올림픽 전후로 해서 한 80년대 중반부터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술로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이 한 3, 40년 지났다면 어차피 한 사이클이 이제 지난 거고, 그렇다면 그런 건물들을 부수고 다시 짓기보다는 잘 수선해서 고쳐서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요즘에 그런 작업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 규모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는 관 작업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리모델링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건물인데 기업 건물이기 때문에 꽤 좋은 예산으로 굉장히 멋있게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규모 정도인데 그냥 개인 클라이언트이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이 3개가 있는데요. 3개 다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범주에서 서로 연관이 있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 1, 2년 이내에 그 작업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리모델링 작업같이 모아서 이런 리모델링 작업을 대하는 태도랄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출판물을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